안녕하세요. 영혼의 숨사 바람의 파이터 급수입니다. 오늘은 무주 부천동에 920m 고리 깊은 곳에 백년사라는 절에 올라왔습니다. 한겨울이에요. 날은 좀 싸늘한데 경치가 너무 좋네요. 공기도 맑고 사람도 굉장히 적어서 물도 맑고 세상이 참 맑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구중궁궐 깊은 곳에 이렇게 절이 있다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도 하고요. 옛날 분들은 이 도로가 나기 전에 이 산길을 어떻게 다니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. 사람이라는 게 대단히 유대해 보이기도 해요. 정말 딴 세상이잖아요, 그죠? 눈꽃이 가득 피어 있어서 경치가 이제 너무 좋아요. 네, 오늘은 이제 주식 잘하는 법, 꼭 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되는 거, 그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주식을 잘하려면 일단 이제 먼저 가장 주식의 근본은 위험자산이다. 내가 친구랑 놀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대단히 위험한 친구예요. 이 친구를 잘 다스려야 되고 나도 조심해야 돼요. 안 그러면 금방 친구가 화내서 나를 막 때리고 공격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내 돈의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품이다. 근본적으로 태생이 위험자산에 속하는 거예요. 이걸 확실하게 인식을 해줘야 돼요. 이것이 인식이 안 되면 위험한 짓을 많이 해요. 제일 첫 번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돈의 안전성이에요. 내가 위험한 친구랑 놀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내가 조급하고 경박해지고 막 서두르게 되면 내 친구도 더 당황해요. 안 그래도 위험한데 내 친구마저도 조급해지고 경박해지고 막 돌발 변수가 생기고 돌풍이 일어나고 이렇단 말이죠. 그러니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의 안전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. 급한 돈일수록 주식에서 먼저 잃습니다. 그러니까 신용과 미수가 18조 원으로 16조까지 떨어졌다 2조 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렇게 신용과 미수를 쓰는 일, 그 다음에 빚내서 주식을 하는 일,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, 이런 일들이 다 위험해요. 그 다음에 이제 긴급하게 쓸 돈, 예를 들어서 누가 한 1년 뒤에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결혼자금이 예비로 있다. 이런 돈을 쓴다든가, 긴급히 쓰려고 집안에 놔둔 돈, 이런 돈을 주식에 투여한다든가, 이런 돈들이 다 급박한 돈들이에요. 그러니까 안전성을 해치는 거예요.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 주식에서 돈을 잃습니다. 주식을 잘하지 못하게 돼요. 왜냐하면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돌발 변수입니다.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상승 속도의 3배나 빨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못해요.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거든요. 대응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급한 돈으로는 준비가 안 됩니다. 빠져나오질 못해요. 어차피 손실을 각오해야 됩니다. 그게 되게 무서운 돈이에요.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안 하셔도 돈을 잃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어요.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이 돈은 내 평생에 없어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. 이런 여윳돈. 그러니까 돈이 정말 평안하면 적게 잃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 있어요. 개별 종목은요, 기한이 없습니다. 옵션은 한 달, 선물은 석 달 이렇게 기한이 있지만 시간차 게임이 아니에요. 한번 방향이 잘못되면 굉장히 조급해지잖아요. 사람이 시간차에 몰리게 되면. 그런데 이 개별 종목은
무한정 가지고 있어도 되고 자식한테 상속해줘도 됩니다. 상속자산으로 해도 돼요. 기업이 생존하는 한, 상장돼 있는 한 계속해서 끌고 와도 누가 아무렇게 뭐라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이 버티려면 돈의 안전성,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의 안전성. 그러니까 꼭 기여하지 않은 돈으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. 이것이 첫 번째 간절한 바람입니다. 다음,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. 날이 좀 추워요. 두 번째는 현금 확보 문제입니다. 지난번에 이제 별도로 얘기를 드렸잖아요.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현금 확보 문제예요. 현금의 확보가 잘 안 돼요. 저도 몇 년 동안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, 보여야 된다, 이 생각을 잘 하질 못했어요. 왜냐하면 투자만 하면 다 이길 것 같거든요. 그냥 다 이길 것 같아요. 막 복리구조로 막 돈이 늘어나고 천정부지로 돈이 늘어날 것 같아요.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. 대부분의 개인들은 막대한 돈을 잃어요. 그리고 주식은 이제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돌발 변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을 때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최근에 삼성 SDI 유증 문제도 있었잖아요. 2조 원. 갑작스럽게 이걸 이제 주주들이 또 받아야 되는데 기업이 돈을 못 벌게 되면 삼성 SDI처럼 2차전지 이런 게 폭락을 해서 돈을 못 벌게 되면 투자금이나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꼭 주주들한테 이렇게 돈을 구걸한단 말이에요. 그건 돈을 못 버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임금을 깎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희생을 안 치러요. 그냥 편리한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 구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고 어떨 때는 제3자 유증 그대로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갑작스레 주가는 폭락해 있고 그 비중을 크게 실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. 이런 돌발 변수를 맞게 되면 보통 이게 장중에 발표 안 하거든요. 장 끝나고 발표가 돼요.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렇게 보면 주가가 그냥 그대로 폭락해 있어요. 여러분들 뭐 차바이오텍도 그랬죠, 그죠? 거의 뭐 17,000원 이쪽에서 11,000원대로 급락을 해버리잖아요. 그러면 유증받을 돈도 없는 사람들은 대응도 못해요. 예, 이런 그 돌발 변수에 대응을 하려면 현금 확보가 한 절반 정도는 항시 돼 있어야 돼요. 대신에 이제 이 절반을 현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죠, 그죠? 묵혀두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저는 변동성이 낮은 시장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이제 장 종료 전에 현금화하는 방법을 이제 쓰고 있다고 님들한테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, 그래서 개인들이 어떻게든 그 현금 확보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. 네. 이게 두 번째 부탁이에요. 그러면 현금이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확보가 돼 있으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져요. 주식을 잘 할 수 있어요. 마음이 평안하고요. 이게 두 번째 부탁이에요. 아셨죠? 잠시 뒤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